사암침을 배워서 잘 익혀두면 나와 내 가족의 건강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암두인 침구 요교를 의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사암침 의학의 명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사암두인 침구 요교를 교재 삼아서 사암침 연구 및 공부하는 시간, 사암침 아카데미.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사암사부님께서 간 정격을 써서 난치성 환자들을 치료하신 임상례들 함께 살펴봅니다. 1068회차에서 사암두인 침구 요결의 사암사부님의 임상례들을 분석해 보면 사암사께서는 대장정격, 비정격, 간정격 이 세 요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셨다 했어요. 오늘부터는 간정격 임상례. 간정격은 음곡 곡전을 보하고 경구와 중봉혈은 사합니다. 그리고 간정격 임상례 공부한 다음에 간성격증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간성격은 소부 행간을 사하고 경고와 중봉혈은 보합니다. 그런데 이 두 요법 외에도 사암사부님께서는 간중방이라는 요법도 쓰셨어요. 간중방은 태충을 보하고 합곡을 사하는 요법.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우리 방송이 추구하는 목표는 전국민 침쟁이 만들기 프로젝트, 나와 내 가족의 건강 도우미,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우리 방송이 추구하는 바. 그런데요, 사암사께서 거금 450여 년 전에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 나와 내 가족의 건강 도움이 되는 것, 그리고 자가치료를 위해서 사암침 배우는 것, 그것을 최초로 시도하신 임상례, 그것부터 살펴봅니다. 한 남자가 나이 50에 좌슬 내측에 전풍이 나더니 점점 커져서 손바닥만 하여 만지면 마목한 지가 8, 9년이요. 전신이 모두 변하고 눈썹이 빠져서 문을 닫고 주저앉은 지가 이미 수년이라. 처음에 볼 적에 전신이 모두 같고 부분을 분별할 수가 없었는데 자세히 물은 결과 슬 내에서 시작된 줄을 알고 건비, 즉 간정격증으로 확인하였으나, 여기서부터 잘 봐주세요. 병자는 올 수가 없고 또 가서 치료하지도 못하게 되었으므로 본방과 즉 간정격과 호흡보사법을 가르쳐 주어서 병자로 하여금 자침하게 하였더니 주년에 과반이나 나았다 하니 지금쯤은 완차하였을 줄로 미뤄진다. 악성 피부 질환이 생긴 환자인데요, 사암사께서는 이 병 하루 이틀 치료해서 되는 병 아니다. 적어도 1, 2년 아니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는 악성 질환. 그래서 그 환자에게 네가 스스로 고쳐. 간 정격에 해당하는 경혈 위치를 먹으로 찍어주면서 잘 숙지하도록 한 다음에 호흡보사법을 가르쳐 주어서 스스로 자침하게 했다. 여기에서 좌슬 내측에 전풍이 시작되었다. 전풍 무슨 병입니까? 사전적 정의는 티니아 버시컬러라고 하는데요, 여기 티니아는 곰팡이를 말해요. 무좀균이에요. 티니아 버시컬러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어루록이라기도 하고 전풍이라고도 한다. 보통 만성의 비염증성의 그리고 통상 무증상인 질환, 여러 가지 크기나 형상의 다발성 반점이 색깔 있는 피부에서는 백색으로, 창백한 피부에서는 담 황갈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눈썹, 얼굴에도 온 몸통에도. 그런데 이 병이 슬내에 곡천열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간정격증을 확증하시고 스스로 자침하게 했지요. 여기 호흡보사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한의학 대사전에서 호흡보사법, 침을 놓거나 뺄 때 환자의 호흡과 배합하는 보사법을 말한다. 숨을 내쉴 때 침을 꽂고 들이쉴 때 빼는 것은 보법이고, 숨을 들이쉴 때 침을 놓고 내쉴 때 빼는 것은 사법이다. 그런데요, 우리는 바늘 대신 자석으로 사암침을 구사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간정격은 음곡과 곡천혈에는 N극면이 닿도록 부착하고 경구와 중봉혈에는 S극면이 닿도록 부착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사암사께서 이 전풍, 오르륵이 온 전신에 얼룩덜룩 눈썹이 빠질 지경이야. 그 병을 왜 간
간정격증으로 확정하셨을까요? 간정격증의 의과학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미국 NIH에서 진균에 대한 간 면역, 여기서 진균이라 하면 팡가이는 곰팡이 무좀균, 그것을 진균이라기도 해요. 진균에 대한 간 면역이 있다. 우리 몸에 온갖 곳에 곰팡이가 필수 있어요. 뇌에도, 폐에도, 간에도, 신장에도, 여성 생식기, 남성 생식기에도, 눈에도, 혈관에도, 손톱, 발톱, 온 전신에 곰팡이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팡이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것을 물리치는 다양한 면역 체계가 있는데, 특히 간이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면역력을 발휘한다. 진균에 대한 간 면역. 간의 곰팡이에 대한 선천적 및 적응적 면역 반응이라는 자료에서는 곰팡이에 대한 간의 선천 면역 반응, 간의 구포세포는 혈액에서 미생물과 내독소를 제거하는 대식세포 작용을 한다. 그리고 간 내의 수지상세포, 적응 면역 체계의 일부인 T세포에 항원을 제시해서 적응 면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자연살의 세포, 이것은 선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이고요. 자연살의 T세포, 즉 NKT세포는 선천 면역도 담당하고 적응 면역력도 발휘합니다. 간의 선천 면역 체계의 일부, 염증성 사이토카인, 이 사이토카인은 간의 선천 면역 세포에서 생성되어 병원균을 물리친다. 케모카인, 간의 선천 면역 세포에서 생성되어 우리 몸에 침투한 병원균들을 물리칩니다. 급성기 단백질, 간의 선천 면역 세포에서 생성되어 항원을 물리치고, 보체, 간의 선천 면역 세포에 의해 생성되어 역시 또 병원균을 물리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에는 이와 같이 어떠한 항원이 들어올 때, 특히 곰팡이가 들어왔을 때 강력한 선천 면역력을 발휘해서 우리 몸을 지킨다. 그리고 곰팡이에 대한 간의 적응 면역 반응은 헬퍼 T세포, 헬퍼 T세포는 1, 2, 17 등등의 세포들이 있어요. 그러한 도미 T세포의 유형들은 우리 몸의 적응 면역을 각각 담당합니다. 그리고 항체, 안티바디, 적응 면역력을 발휘한다. 간의 면역 체계는 곰팡이를 비롯한 병원균과 전이세포로부터 신체를 보호합니다. 이것이 3, 4번님께서 간정격을 사용하신 그 의과학적인 근거가 되겠습니다. 정리해드립니다. 이 임상례에서는 처음에 슬내에 간경 분야에서 시작되어서 전신에 퍼진 전신 곰팡이 질환, 그런데 그 병은 1, 2년 이상 치료해야 되는 병. 그래서 삼사께서 그 간정격 경혈도와 호흡보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침도 넉넉히 주셨겠죠? 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전신에 오르르기 질환 제1의 선택은 간정격입니다. 사암침 쓰면